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계십니까? 자, 지난주부터 해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사실 미국 시장이라든지 그리고 국내 코스닥 시장이라든지 나름의 단기적인 상승 랠리를 좀 이어왔는데요. 그리고 아주 화려한 종목 장세도 굉장히 스펙타클하게 터졌던 그런 2주간의 시간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시장이 또 일각에서는 베어마켓 랠리가 진행되었다라는 말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상승 추세로의 전환 과정 속에 잠시 쉬어가는 시장의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뭐 각각의 의견 다 존중하는데요. 일단 개인적인 관점에서 일단 시장을 바라보는 저의 생각은 일단은 조심해서 나쁠 거 없다 정도로 내용을 요약해 보고 싶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 그리고 이로 인한 국제적인 이 인플레이션 확장 속에서 경제 대통령이라고 하는 미국의 파월 의장 또한 경기에 약간의 둔화를 용인하면서까지라도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모습 속에 이제 본격적인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되죠. 사실 예정된 악재 그리고 알려진 악재는 악재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악재의 충격파가 아직 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증시가 이러한 악재를 전부 다 선반영하고 올라가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음 주는 약간의 지지부진한 증시의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겠다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이 드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지수는 이제 단기 횡보 내지는 조정 구간에 가까워지고 있고 이제부턴 국정과제 우선순위 섹터와 새로운 총리 관련 인맥주의 등장의 순간이 점점 다가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1분기 실적 시즌이 임박하기 때문에 실적주 안에서 옥석 가리기 작업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차분하게 시장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방송 때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 너무나 빠른 순환매 속에서 자칫 잘못해서 이제 테마의 끝물로 가는 구간에 너무 고점에 추격 매수를 하게 되면 상당히 큰 고통이 따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전체적인 이 매매에 대한 비중을 상당히 좀 낮춰서 시장을 대응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금도 상당 부분 인출을 하고 네, 계좌의 볼륨을 다시 대폭 줄일 생각인데요. 약간은 유동적인 네,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금요일 국내 증시 지수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네, 짧은 구간 안에서 변동성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큰 폭의 변동성은 아니어도 장중에 지속적으로 흔드는 모습 속에서 최근 이 코스닥은 그나마 수급이 들어오지만은 코스피에는 연속적인 대량 매도가 이어지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자, 금요일 증시만 보면 사실 코스닥 뭐 상승 하락 종목수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의미를 두기는 어려운데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하락 종목수가 더 많은 하락세가 짙은 모습이 좀 이어졌고 여전히 환율 높은 구간에 유지하고 있죠. 떨어질 생각을 전혀 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더불어서 목요일 날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특히나 5% 가까운 급등을 보였는데 오히려 국내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나머지 IT 반도체 업종이 전부 다 시가 고가 이후에 무너지는 모습 등등을 봤을 때 현재 지금 미국과 중국이 이 반도체 패권을 위한 부분에서 자국 내 우선주의를 진행을 하는 모습 자체가 우리 국내 기업에게는 오히려 호재가 아닌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드는 하루였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장 보면은 지난 목요일 미 증시 기술주 중심의 반등에 나스닥도 큰 폭의 상승과 더불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넘는 폭등을 보였고
더군다나 엔비디아가 10%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시가 갭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데, 현재 시장의 위치를 파악한다면 미국의 반도체 지수의 상승 요인과 국내 기업과의 상관관계가 있을지 여부를 면밀히 따져보고 고민했어야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이제 금요일 날 관심을 가졌던 종목군들은 저도 목요일 날 이제 약간 코멘트를 좀 많이 했던 넷게임즈에 대한 부분을 아침에 코멘트를 좀 드렸었고요. 로봇 관련된 이슈 시간에 좀 올랐다가 밀렸던 그 이슈에 대한 부분만 설명을 했을 뿐 공격적인 매매는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어서 목요일 국내 증시의 상승이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미국 시장을 일부 선반영했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까지 연상선상에서 항상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일단 이 전 영상에서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 종합 주가 지수의 위치를 봤을 때 미국도 피보나치 비율에서 어느 정도 반등의 임계점까지 올라와 있고, 그 외에 뭐 한국이라든지 일본, 독일 등 전 세계 증시가 거의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는 가운데 주가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지점에서는 뭐 기술적인 부분에서라도 단기 조정은 불가피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급등했으나 왜 국내 반도체 섹터는 약했을까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건 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바로 삼성전자의 문제로 보인다라는 거죠. 2018년도 시작된 미중 무역 분쟁을 보면 바로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었고, 공급망 문제로 인한 미국의 반도체 육성이 국내 기업에게는 썩 달갑지는 않는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미국 반도체 기업의 호재가 오히려 삼성전자 및 SK 하이닉스에게는 악재로 작용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시진핑 주석의 전화 통화에서도 국내에서는 언론화가 되지 않았죠. 근데 중국 관영통신에서 나온 이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중국의 강조, 미국도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언급, 중국도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언급 자체가 어찌 보면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 약간의 반도체에서 여전히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굉장히 국내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거의 독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양 기업이 70% 가까운 D램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외 파운드리 산업의 이 성장이 더디다라는 점에서 성장성을 높게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좀 다소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현재 우리가 사는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시간이 있으면 좀 풀어드리고 싶은데, 간단히 요약을 하면 현재 우리가 사는 세계는 바로 각자 도생, 적자 생존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빵 터지자마자 우리 라이브 가족분들에게 책을 한 권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피터 자이안이 쓴 책, 각자 도생의 세계와 지정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뭐 이쪽 분야 혹은 세계 경제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저는 적극 추천드리고요. 정말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많은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 한층 더 커졌다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뭐 시간이 되면 더 좋은 책들 많이 제가 언급을 한번 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 그리고 이미 없어진 글로벌화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최근에 갑자기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페트로위안에 대한 부분도 시간이 남아 한번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이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많이 가라앉았네요. 새벽이라. 미 증시 현 구간이 단기 상승폭을 어느 정도 메웠고, 코스닥 또한 마찬가지. 코스피는
아예 부진한 모습 속에 금요일 주요 아시아 국가들 지수도 전부 좋지 못했죠. 그렇다고 시장에 특별한 호황제는 없는 상황 속에 지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주간 꾸준한 상승을 보여왔습니다. 지난 글에 잘 보시면 호황제를 넘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악재라는 말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지금 시장 환경은 말 그대로 신고가를 치고 주가가 다시 작년의 위치로 올라갈 만한 어떠한 호재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당연히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구간에 지수는 진입을 했고 특별한 선택을 받은 수급주, 테마주, 실적주를 제외하면 다시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확인해야 될 것으로 저는 강조드리고 싶네요. 또한 장단기 금리 역전이 시장에선 경기 추세가 아니다, 맞다 등 말이 많지만은 시장이 하락할 때 충분히 이런 거는 하락의 재료로, 하락의 이유로 쓰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아주 좋은 재료로 작용한다는 점. 그것도 주가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는 특히나 더더욱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지난주 목요일 현대차 주주총회에서 사실은 LG전자 주주총회를 저는 염두에 뒀었는데 현대차 주주총회에서 이제 로봇비전 설명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기사 내용이 굉장히 자극적이었죠. 테슬라를 능가한 현대차의 로봇이란 내용이 당겨지면서 시간에 때 대거 SPC 시스템이라든지 휘림 로봇이라든지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었는데요. 목요일 영상에서 보시면은 이제 넷게임즈만 제가 좀 강조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저는 시간 외에 상이 깨진 이유를 아마도 북한의 ICBM 발사로 판명이 난 결과로 인해서 시간에 종목군들이 밀리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방송을 했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서 로봇주도 좀 밀렸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로봇주는 오전에 약간 반등을 하다가 전부 다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었죠. 근데 중간에 RS 오토메이션이라는 기업에서 미 기업에 650억대 모션 제어 시스템 납품 이슈가 있었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디즈니랜드에도 납품을 한다라는 내용이 붙으면서 상한가를 가고 그 외 종목군들이 다시금 랠리를 펼쳤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로봇 섹터는 지금 각 대기업과 연결된 기업들을 잘 선별해 두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각 기업 이슈에 따라 대장이 바뀌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4월 삼성전자의 잼스 출격이 있습니다. 일단 에브리봇은 삼성전자 생활가족부 임원이 지금 부사장으로 선임이 되었고 DY 삼성전자가 투자한 로봇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해서 일단은 뭐 에브리봇과 DY 그리고 유진로봇은 워낙 업력이 오래된 로봇 회사기 때문에 뭐 공통분모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로봇의 공통분모가 유진로봇이다라고 보여주고 LG는 뭐 말 그대로 지분 투자를 한 로보티즈, 로보스타가 되는 거고 GS 또한 GS에서 러셀에 투자를 해줬기 때문에 러셀도 GS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로봇의 핵심 부품들이 있죠. 감속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SPG, 아진엑스텍 등등을 선별해 놓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수위가 출범이 되었고 여전히 그 관련해서 업무 보고가 이번 주 25일까지 거의 대부분의 각 부처의 이 장이 업무 보고를 마쳤는데요. 자, 그렇다면 시장이 뭘 보고 달려왔냐가 중요합니다. 건설이든 원전이든 뭐 등등 모든 부분에서 이 인수 보고에 대한 부분에 기대감을 가지고 종목군들이 상승을 한 거죠. 건설도 재건축 기대감이라든지 뭐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뭐 다주택자라든지 뭐 일주택자 뭐 재산세 감면이라든지 등등의 이슈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움직였던 종목군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원전이 움직였고 건설, 건축, 재건축 등등이 움직였는데요.
일단 재건축 관련해서 그동안 강했던 건설 섹터가 먼저 전부 다 시세를 주고 밀리면서 이제는 시간 외에서 이제 재건축 바람으로 인한 한국 가구, NX 등 재건축 기대감에 일단은 시간 외에 상한가가 갔는데, 이런 종목군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시간 외에 강한 종목은 가급적이면 네, 시가 갭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돌파로 들어가는 게 다소 유리한 상황일 거라고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확인하고 매매를 해야 이길 수 있는 게임이고요. 벌려고 하는 것보다 잃지 않는 매매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점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원전은 제가 보수적 시각으로 좀 바뀌었는데 단기적으로 이제부터는 조심해서 나쁠 건 없을 듯 하며, 추후에 많이 밀려주면 네, 고려할 수 있는 섹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금요일날 한국에 이제 그 경상도에 우주항공 관련해서 항공우주청 설립 및 최근 관련 종목군들의 수급이 좋았죠. 그런 이슈가 하나하나 나오고, 미국에서도 우주항공 섹터, 방산 등 뉴팡이라는 이름으로 움직이는 섹터들이 있는데, 국내에서도 한국 항공우주라든지 LI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금요일날 움직였던 제노코까지 해서 종목군들이 새롭게 바닥에서 끌어올리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그래서 항공우주 섹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여주고요. 총리 관련해서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아웃이 될지 아닐지는 사실 아직까지는 판단이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뭐 반기문도 이슈가 나오고 있고 막 그래서 이쪽 종목군들 윤곽이 나오면 네, 아마 상한가 종목이 나올 걸로 생각이 듭니다. 계속 사정권 안에 넣어놓고 종목군들을 계속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 또 당선 이후에 오히려 꼬꾸라지는 모습이 나올 것 같고, 그 전에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거로 생각이 듭니다. 돈도 움직일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넥슨, 넷게임즈 제가 빼놨나? 넥슨 GT, 넷게임즈 합병 및 넥슨 지분 매각 이슈라고 언급을 드리는데요. 일단 전일 넷게임즈가 대장이 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넷게임즈는 거래가 되고 넥슨 GT는 소멸회사라는 부분이 일단 29일 날 물량 28일 날이죠. 28일 날 물량이 상당 부분 나와버릴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넷게임즈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넥슨 GT가 밀리면 동반해서 밀릴 수밖에 없는 거고, 기간은 앞으로 네, 대략 2주가 조금 넘게 남아 있습니다. 조정 이후에 다시 출발 가능성이 있다 보고, 사실 이 종목은 던전앤파이터가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제가 봤을 때는 일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약간은 뭐 호재성 재료가 되겠죠. 넥슨 자체의 호재이기 때문에 약간은 호재성 재료가 되겠지만은, 사실은 핵심은 합병도 아니고 그냥 넥슨의 매각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요일날 사실 이 던전앤파이터의 양대 마켓 뭐 1위 소식 등등 이슈는 주가를 올리는 이슈가 아니었어요. 사실 그 이후에 나왔던 한국경제신문에서 10조 메가딜 이슈가, 그리고 넥슨의 차세대 메타버스 플랫폼이라든지 메타버스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의지가 곧 주가를 만든 재료이기 때문에, 사실 던파랑은 제가 볼 때는 일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넥슨 지금 시장에서 10조에 살 수 있는 기업은 절대 어디 동네 구멍가게라든지 중소기업이 살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적어도 인류기업이 사겠지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바로 이 포인트가 핵심이죠. 만약에 과거 19년도였던가요? 텐센트에 매각한다라는 설들이 많았었는데, 만약에 텐센트로 넘어가게 된다면, 그리고 텐센트가 던전앤파이터 IP를 10년간 지금 중국에서 또 연장 계약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연결고리가 텐센트에서 인수를 할지 여부 나오게 되면 네, 또 대박으로 치고 갈 재료이기 때문에 이 점은 계속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텐센트는 충분히 네, 물망에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왜? 긴밀하게, 그리고 중국에서 넥슨에게 로열티만 1조를 갖다 바치고 있기 때문에 매년 1조라는 점이죠. 이게 한 번에 1조가 아니라 매년 1조씩 넥슨에게 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텐센트가 물망에 오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단기간에 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을 충분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미국 국채. 네, 굉장히 금요일 날 많이 올랐죠. 이런 부분이 이제 보험주, 금융주 등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전 영상 한번 꼭 확인해 보시고, 네, 시장 보면은 애플이라든지 테슬라 상승은 하는데 이제부터는 상승 폭이 상당히 둔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주 중심의 종목군들이 약간 힘이 좀 빠지는 모습이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 건망하는 모습은 저는 필요해 보이네요. 자, 지수 차트 다시 보면 코스닥은 이 단기 급락한 모습 속에서 하방에서 쓰리 바닥을 잡고 일단은 이 상승폭의 절반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추가 상승이 나오더라도 내려오는 이 장기 이평선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주봉의 관점에서도 네, 21선과의 이격이 얼마 남지 않았고 강력한 매물대는 바로 943포인트를 잠시 돌파를 하더라도 이 구간에서 걸리는 모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와는 전혀 달라요. 과거에는 주봉에서 이 21선을 깨지만은 일주일 안에 바로 혹은 단기간에 바로 돌려주는 모습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깨지고 나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죠. 시간이. 근데 완벽하게 깨진 다음에 이 자리를 닿으면 이거는 또 강력한 저항이 됩니다. 말 그대로 이 구간이 돌파가 돼서 이렇게 돌파한 척 하다가 예를 들어서 바로 떨어지면 이때가 낙폭이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돌파가 되고 바로 떨어지면 이런 식이죠. 이탈이 되고 바로 돌파를 해서 올라가면 이 상승폭이 커지고, 이탈을 해서 바로 돌파하고 올라가면 또 상승폭이 커지고, 이런 패턴이 반대로 나와버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한 1, 2주간 이런 포인트를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날 미국의 제조업 지수라든지 글로벌 제조업 지수들이 발표가 되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로 인한 이 공급망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반영이 되는, 즉 경제 지표에 반영이 되는 시점이 다음 주부터 시작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네, 지수 더더욱 보수적으로 봐야 될 걸로 생각이 드네요. 자, 대형주 먼저 보죠.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아침에 제가 브리핑을 회원님들한테 간단히 했고 2차전지가 오늘은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저도 최근 이런 테마 종목을 위주로 보다 보니까 이 아일랜드 갭을 자꾸 놓치는 경향이 있네요. 흔히 이 극대형주 관점에서 이런 아일랜드 갭이 발생을 했을 때 이 강하게 이탈한 거잖아요. 그냥 이탈이 아니라 강하게 개파락으로 떨어지는 자리를 이 갭으로 돌파하는 아일랜드 갭은 강력한 상승을 암시합니다. 이런 구간에서도 깨진 자리를 갭으로 돌파하는 이런 자리가 시세를 크게 내주는 자리인데요. 일단은 금요일날 LG에너지 솔루션의 단기 아일랜드 갭과 함께 급등 속에 코스피 우량주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좀 올라왔죠. 최근에 포스코홀딩스도 보면 이렇게 강하게 떨어진 자리에서 박스권 돌파 갭 상승이 보여지죠. 이런 식의 상승이 나왔을 때가 극대형주 시가갭 매매를 하기는 참 좋은 자리입니다. 예를 들면은 두산 퓨어셀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바닥권에서 옆으로 수렴을 굉장히 하죠. 흔히 말해서 사람들이 이런 깃발형 패턴, 삼각 수렴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거는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이 들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말이 이 자리를 강력하게 돌파가 나오고 시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 거래가 터지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또 한 방에 꼭 부러질 수도 있는 경우도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확인하고 하는 게 어찌됐든 훨씬 유리한 부분이 많다라고 보여지네요. 왜? 지금은
상승 추세의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하락 추세 베어마켓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시장을 보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해서 보는 게 맞다 생각이 듭니다. 자, 넥슨 GT와 넷게임즈를 잠시 보겠습니다. 넷게임즈 먼저 보면요. 왜 넷게임즈가 대장이 되고 넥슨 GT가 대장에서 탈락을 하는지 아주 간단한 이유예요. 말 그대로 넥슨 GT는 예를 들면 내가 미술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다 몰아 넣어야죠. 어찌됐든 뭐 신용은 상관없을 텐데 잘 모르겠네요. 신용은 상관이 있나 없나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이 자금이 2, 3주 가량 묶여 버린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불안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괴롭죠. 이후에 넷게임즈 자체 주가가 밀려버리면 어떨까? 그럴 때 대응도 안 되고 나는 깨져버리면 어떨까라는 이 공포 심리가 많이 있는 종목이라 그럴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양 종목군들 굉장히 높은 구간이지만 시가갭 띄우고 돌파 모수까지 나오면서 강한 시세를 좀 주었는데요. 일단 넥슨 GT도 9%대 시가 갭이 뜨고 나서 좀 많이 밀렸다 바로 돌파 모습도 나왔고 그래서 제가 이 종목군들은 돌파로 보시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저희 회원님들한테도 아침에 돌파로 대응을 하고 말을 드렸고요. 저는 이 종목을 전일 시간 외에서 굉장히 좀 나름 비중 베팅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종목을 많이 들고 있어서 더 이상 살 여력도 많이 없었고요. 그래서 시가 한 14% 거의 그 정도부터 위로 분할 매도를 좀 걸었었는데 이 구간에서부터 좀 매도가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물량은 다 청산을 하고 일부만 좀 가지고 있고 사실 왜 이 구간에서 왜 정규장에서는 매매를 안 하고 보면은 종가에 샀죠. 뭐 최고가는 아닌데요. 한 23,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3,000원대 정도 해서 계속 분할로 매수가 들어갔었는데 왜 이 자리에서 매수가 돼야 되는지 왜 시간에 올랐는데 굳이 사야 되는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일단은 뭐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종가 베팅에 대한 영상도 하나 남겨드리고 싶은데요. 시간 외에 23,500원이었죠. 주가가 여기 고점이 23,500원입니다. 시간에 마지막 타이밍에 사실은 샀어도 될 종목이에요. 종가 자체가 이 그동안의 윗꼬리들 물량들이 있죠. 이 윗꼬리 물량들을 완벽하게 채우고 종가가 마감이 됐죠. 동시호가에 동시호가 동시호가가 아니라 시간 외에서 빠진 거는 더 급등할 수도 있었는데 이 북한의 ICBM 이슈가 저는 굉장히 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놀라서 빠진 물량 일부 거기에 넥슨GT의 경우에는 29일부터 매매가 정지된다라는 우려감 등이 시간 외에서 투매를 좀 불러왔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까지 고려한다면 종가 베팅은 괜찮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던전 앤 파인터로만 이슈몰이를 했다면 시간 외에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을 건데 던전 앤 파인터로만의 이슈몰이가 아닌 매각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더더욱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준점이 이제 뚜렷하게 나왔죠. 과거에도 너무나 지저분해요. 종목이 사실은 너무나 이렇게 강하게 상승 보여주고 죽였다가 밀렸다가 강하게 올랐다가 죽였다가 밀렸다가 저는 약간의 뭐 이런 모습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이 구간에 오는지 혹은 이 시가 구간에 오는지 정도 계속 체크를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매는 할 걸로 생각이 들어요. 돈도 많이 들어왔고, 거래 대금도 많이 터졌고, 이제 넥슨GT와 넷게임즈 두 종목으로 자금이 분산됐던 이 거래 대금이 한 종목으로 모이기 때문에 넷게임즈 위주로 계속 관찰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밖에 금요일날 일동제약이 굉장히 크게
좀 올랐는데 사실 저는 일동제약은 쳐다만 보고 매매는 하지 않았습니다. 뭐 당연히 12시 이 시점에 저는 보통 점심을 먹으러 가기 때문에 이 시점에 올라가는 건 봤는데 식사를 하기 위해서 그냥 보고 있다가 이만큼 떠서 이 구간에서는 좀 매매하기가 애매했던 것 같아요. 재료도 좋긴 한데 이미 다 알려진 내용들 위주여서 매매는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거래 대금이 무려 또 1조가 넘었는데요. 굉장히 거래 대금이 커지는데 그만큼 시가총액도 많이 높아졌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좀 매매를 하기가 약간 좀 어렵지 않나 생각도 들어요. 과거 BNC처럼 이 정신없는 상승을 해버릴 수도 있어서 뭐 막판에 오버슈팅을 하러 가려고 그러는 건지 계속 관찰은 하면서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로봇 관련해서 RS 오토메이션이라는 종목이 일단 상가에 들어갔는데요. 이러한 의미 있는 박스권 자리를 돌파하는 종목이었는데 이거를 제가 장중에 회원님들하고 공시를 아마 제일 빨리 봤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거래 기간, 즉 공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와 2027년도까지 600억 납품이라 저는 다소 시간이 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구간에서는 돌파를 하는데도 매매를 하지는 못했어요. 네, 매매는 이 구간에서 하지는 못했고 재료 좋고 차트 위치 좋았는데 이때 봤으면서 매매를 좀 못했었는데 이제 나중에 디즈니 플러스 이슈가 붙었고 추가적으로 납품처에 대한 기사가 나왔다. 즉 로봇 관련된 제품을 어느 회사에 납품을 하는지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이 주가를 상한가로 들어 올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높은 구간에서 좀 짧게 매매가 됐고요. 눌릴 때 들어가서 상한가에 그냥 전량 매도를 해서 약 뭐 2, 3% 정도 수익을 좀 보고 나왔네요. 충분히 상따를 해서 들고 갔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상따를 해서 들고 가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으로 봤는데 좀 아쉬운 것 같고 앞으로도 이 종목 로봇 관련해서 지금 시점에서 가장 대장이니까 잘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밖에 휴림 로봇이 현대차 이슈를 붙여가지고 좀 가격이 올랐죠. 과거 DST 로봇이죠. 과거 DST 로봇인데 워낙에 이 로봇 자체적인 기술력과 그런 걸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때도 뭐 삼부토건 그과 함께 이낙연, 이계연 관련주로 해서 많이 올랐던 종목인데 지금은 이제 뭐 워낙 거래 대금이 많이 터져서 올라가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정도로 보여주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로봇 관련해서 하나하나 보죠. 에브리봇 네, 삼성 관련된 로봇주입니다. 금요일날 뭐 이런 종목군들 들고 있으면 그냥 파시라고 일단 말씀드렸는데요. 5일선을 첫 번째로 좀 이탈이 나왔고 좀 기술적으로 이런 구간에 좀 내려온다면 저는 좋은 자리가 될 걸로 생각이 들어요. 여전히 4월달 삼성전자 로봇 출시는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다시 움직일 거고 과거 삼성전자 M&A 혹은 로봇으로 올라갔던 뭐 감속기 관련한 아지넥스텍도 잘 지켜는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SPG라는 SPG죠. 로봇 부품 회사인데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종목도. 근데 강하게 갭을 만들어 놔서 아래 구간에 오는지 정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DY는 삼성전자가 투자한 로봇 회사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수렴을 얼마나 오래 하는지 무턱대고 매매하기는 다소 높기 때문에 얼마나 하는지만 좀 지켜보고 가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로봇주들도 상당히 높은 구간에서 유지가 돼서 다소 어렵긴 하지만은 핵심 대장주 위주로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금요일날, 목요일날 상한가에 들어갔던 시간에 상한가에 잠시 들어갔던 종목인데요. 자, 아까 제가 그 휴스틸에 대한 아니
넷게임즈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종가상 이런 매물대, 윗꼬리 매물대를 돌파하고 마감이 되는 패턴 속에서 시간에 잘 올라가는 습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얘도 마찬가지인데 예약 매수를 좀 걸어놨으면 좀 매매를 편하게 했을 텐데 예약 매수를 걸어놓지 못해서 좀 추격 매수가 약간 주도됐던 것 같습니다. 뭐 급하게 물량을 잡다 보니까 사실 들어가기는 이 구간에서 들어갔는데 조금씩 사다 보니까 매수 평단이 좀 높아졌고요. 뭐 얘는 중간에 VI 들어갈 때, 네, VI 들어갈 때 전량 매도를 했던 것 같아요. 이 봉 하나가 10%의 반등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시가를 전일 고가를 넘고 나서 10%가 나와버렸죠. 그래서 이 폭 자체도 짧지만은 굉장히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얘는 잘 매매를 해서 매도를 잘 했고요. 이제 문제는 유진 로봇인데 회원님들한테 유진 로봇 이야기하다가 좀 샀었는데 얘 같은 경우도 매매를 해서 짧은 수익 정도로만 매매를 하고 나왔던 것 같아요. 보면 일률적이죠. 네, 한결같고 전부 다 자리는 돌파자리입니다. 네, 전부 다 자리는 이 대장주의 돌파자리에서만 전부 다 매매가 들어간 거고요. 눌림 매매는 사실은 시간이 걸리고 오래 걸려서 제가 매수 타점을 뭐 설명드리기가 다소 애매한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군들을 최근에는 많이 언급을 드리고 있고요. 시장이 하락기에 들어갔을 때는 충분히 이제 또 좋은 종목이 많이 떨어지는 종목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그때 좀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목요일 날 이 마켓컬리 sak장에 대한 종목 이슈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거를 뭐 제가 화요일 날부터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일단 마켓컬리 관련해서 KC피드가 대장주죠. 부단 마켓컬리뿐만 아니라 사실 얘도 사료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사료 음식품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때 마켓컬리 이슈로 갭을 굉장히 높게 띄웠었죠. 20%까지 올라갔던 종목인데 사실 저희는 금요일 날부터 매수를 진행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런 구간에서 뭐 가격 상관없이 밑에서는 계속 사는 걸로 해서 일단 종가 베팅을 들어간 거는 네, 금요일 날 KC피드를 종가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딱 이 지점에서는 물량을 좀 많이 확보를 됐고요. 이 윗구간에서는 즉 여기 돌파하는 자리죠. 여기 돌파하는 자리에서 물량을 많이 확보를 했고 이러한 구간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자리에서 물량을 확보하는 거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네요. 즉 5일선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5일선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물량을 세게 더 많이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일단은 홀딩하고 다음 주를 보려고 합니다. 일단 28일 날 상장 예비 심사 청구를 하기 때문에 당일까지는 기대감이 있을 것 같고요. 신청을 하게 된다면 추가 상승도 가능해서 시장의 기대가 살아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 윗구간을 돌파를 한다든지 종가상 뭐 추가 매수를 고려할 의향이 충분히 있고 돌파하면은 종가에 추가로 더 담아볼 생각이에요. 어찌됐든 마켓컬리 관련해서는 대장만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자, 우주항공, 한국항공우주부터 하나 보죠. 추세가 전부 다, 네, 추세가 전부 다 상승 추세 안에 있는 종목군들이 수급이 나쁘지가 않다라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좀 무거워서 좀 밀리면 아래 구간에서 좀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LIG 넥슨도 마찬가지로 이 21선 기준에서 그 밖에 금요일날 제노코라는 종목이 바닥권에서 고개를 좀 들어 올렸다라는 거 어느 정도 눌리는지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AP위성이 항공주 안에서는 대장이었는데 약간 거래대금 측면에서 제노코가
많이 터지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대장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장이 제노코로 바뀌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연장선상에 놓고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노코를요. 자, 그리고 기판, 심텍, LG 이노텍 등 기판 종목군들 여전히 높은 구간에서 좀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군들 외에도 종목군들이 새로 좀 나오는 종목군들이 저는 눈에 좀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기존의 대장주였던 뭐 대덕전자라든지 이미 시가총액 1조 5천억 정도 나온 종목인데 각각 대덕전자도 올해 영업이익을 1천억, 1천억 정도 바라보고 있죠. 과거 기판의 대장은 BH였습니다. 과거 이 FP10이라고 해서 연성 회로 기판에 대한 납품으로 바닥에서 템버거가 된 종목 중에 하나죠. 엄청난 급등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과하게 많이 올라서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올라가도 계속 박스권 횡보를 보였는데 사실 이때의 영업이익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면서 그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고 지금까지 그 시세가 유지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때와 영업이익 그리고 지금의 영업이익과 매출의 차이는 거의 2배 가까이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의 고평가를 저는 충분히 이제는 메꿨다라고 보여지고 LG전자의 무선 충전 사업부를 인수한 거는 저는 결코 악재가 아니다. 왜? 매출이 나는 사업부를 가져와서 기존에 있던 매출의 캐파가 더 늘어나고 영업이익의 부분이 더 늘어나는 이슈이기 때문에 나쁜 거는 아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결국은 이런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직전 고점까지 트라이 할 수 있는 종목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종목 잘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네, 또 다음 한 주 성공 투자 하시길 기원 드리며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